여보세요? 119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숨을 안 쉬시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2024년 11월 서울 외곽의 한 낡은 빌라.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이곳에서 한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죠. 산소 마스크를 쓴 70대 할아버지, 눈물을 흘리는 50대 아버지, 그리고 벽에 기댄 채 멍한 표정의 20대 손자. 이렇게 3대가 한 지붕 아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가장 먼 타인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세대 갈등의 민낯입니다.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5년 젊은 청년 김철수는 화가를 꿈꿨습니다. 낡은 화구 가방을 메고 서울 곳곳을 다니며 풍경을 스케치하던 청년. 그리고 어느 봄날 그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듭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합격. 아버지, 저 붙었어요. 화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냉정했습니다. 철수야,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사냐? 당장 가게 일이나 해.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아들이 가게를 이어받길 원했죠. 철수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50년이 흐른 지금 70대가 된 김철수는 낡은 철물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그가 태우지 못했던 마지막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던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도 꿈이 있었는데. 시간은 흘러 2024년. 철수의 아들 50대 김민주는 대기업에서 20년을 일한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 그는 자신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살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월요일 아침 회의실에서 상사가 그에게 서류를 던집니다. 회사는 구조조정 중이었고 민주는 명예퇴직 1순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친구 사업 보증으로 3천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철물점을 살리려고 다그치고 아들은 음악을 하겠다며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죠. 위로는 압박, 아래로는 반항. 민주는 완벽한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대, 김지훈 23세. 지하연습실에서 기타를 치는 청년. 그는 인디밴드 에코의 기타리스트였죠. 준의 밴드는 SNS에서 화제였습니다. 홍대 거리 공연 영상이 조회수 10만을 넘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지훈아, 너 언제까지 백수로 있을 거냐? 음악은 취미로만 해라. 지훈이 조용히 말합니다. 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 세 남자는 같은 피를 나눴지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배회하다가 손자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합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벽에 가득 붙은 공연 포스터들, 구석에 세워진 기타, 책상 위에 음악 상장들. 지훈아, 너 정말 음악을 할 셈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진지한 건 알겠다. 근데 지훈아, 이걸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니? 음악으로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어? 둘의 대화를 듣고 잠에서 깬 아버지 민준이 나옵니다. 지훈아, 넌 지금 현실이 뭔지 알아? 아빠는 지금 회사에서 곧 나와야 할 것 같고 집에는 빚도 있고 지환이 이런 상황인데 너 끝까지 음악을 하고 싶니? 순간 민준의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쌓여있던 회사 스트레스, 빚 독촉, 아버지의 압박.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내가 정말 음악을 할 거면 나가서 내 힘으로 증명해봐.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죠. 아빠는 저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그저 침묵으로 답했죠. 할아버지가 힘없이 말합니다. 지훈아, 우리가 너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힘들어질까봐 걱정돼서 그래.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 걱정이 믿음의 부재로만 들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폐 안 끼칠게요. 30분 후 큰 배낭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세 남자는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친구 집 소파를 전전하며 버텼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알바, 저녁에는 주유소 야간 근무, 새벽에는 배송 알바. 하루 4시간만 자며 음악과 생계를 이어나갔죠.
어느 날 밤 배송일을 마치고 돌아온 지우는 한강 다리 위에 섭니다.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잘했다. 한마디면 됐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집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우편함을 열었을 때 그 중 한 통의 편지가 그의 손을 멈추게 했죠. 은행에서 온 통장 거래 내역서,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지훈이 매달 50만 원씩 집에 송금한 기록이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총 500만 원. 이게 뭐야? 떨리는 손으로 다른 편지들도 열어봤습니다. 알바급여 명세서, 편의점 근무 확인서, 배송업체 계약서. 지훈은 3개의 알바를 하며 번 돈의 절반을 가족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지훈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음악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족도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성공하면 철물점도 살릴 수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믿어주세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훈이는 반항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죠. 같은 날 오후, 민준에게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부장님, 인사팀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인사팀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명예퇴직 안내서가 놓여 있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년을 일한 회사는 그렇게 단 5분 만에 그를 내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 아버지,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회사만 믿고 살면 이렇게 돼. 진작에 철물점이라도 제대로 울려받았으면. 순간 민준 안에서 50년 동안 쌓여온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처럼 가게나 하며 평생 같아 살라고요? 민준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제 인생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살다가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전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도구로만 봤어요. 철물점을 이어받을 도구로만요. 민준이 차갑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꿈이 있었잖아요. 화가 되고 싶었잖아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민준은 다락에서 가져온 낡은 스케치북을 꺼냅니다. 이거 봤어요. 아버지 그림들. 정말 멋진 작품이죠. 근데 왜 포기하신 거예요? 아버지도 꿈을 포기했으니까 저도 포기하길 원하신 거죠? 그리고 지훈이도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꿈을 죽이며 살아온 거예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50년 묵은 원망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올랐죠. 다음 날 새벽, 민주는 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할아버지는 50년 전 그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꿈이 있었어. 서울대에도 붙었었어. 근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어. 민주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습니다. 내 아버지도 나한테 똑같이 했어. 그래서 난 내 아들한테는 다르게 하고 싶었어. 안정된 직장, 월급, 그런 거.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 할아버지는 스케치북을 쓰다듬습니다. 근데 나도 틀렸구나. 난 결국 내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한 거야. 민준도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저도 똑같아요. 지훈이한테 제 방식을 강요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대물림된 상처가 이제야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준의 밴드 에코는 마침내 정식 데뷔 무대를 갖게 됩니다. 홍대 블루노트 라이브홀.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오늘 8시 홍대 블루노트 와주시면 좋겠어요. 민준과 철수는 거의 동시에 문자를 확인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한참을 고민했죠.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너무 잔인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아버지는 아들을 내쫓았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공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예약해둔 가족석 두 자리는 비어 있었죠. 무대 조명이 켜집니다. 지훈은 기타를 맨 채 마이크 앞에 섭니다. 안녕하세요. 밴드의 고의 김지훈입니다. 오늘 제 가족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요. 객석이 숙연해집니다. 전 제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음악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각자의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이 노래는 제가 가족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침묵입니다.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았죠. 당신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당신은 웃지 않았죠.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지 않았죠. 그저 침묵으로 사랑했던 나의 아버지. 노래가 흘러가는 동안 카메라는 천천히 객석기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출입구 근처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죠. 그는 왔습니다. 다만 얼굴을 보일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출입구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철수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당신도 아팠다는 걸, 당신도 울었다는 걸, 당신도 사랑했다는 걸. 그 순간 뒤쪽에 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할아버지 철수도 지팡이를 꽉 쥐며 눈물을 닦아냅니다. 세 세대가 각자 다른 자리에서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공연이 끝났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대기실에 앉아 땀을 닦던 지훈.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은 아버지 민준이었습니다. 아빠?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꽉 껴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훈도 아버지를 안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립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들어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잘했다. 단 3글자. 하지만 지훈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는 포옹 속에서 50년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내렸죠. 한참 후 세 사람은 대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엽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하다. 나도 옛날에 꿈이 있었어.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지. 그래서 난 내가 나처럼 고생하지 않길 바랐어. 안전한 길만 가길 원했던 거야. 지훈이 조용히 말합니다.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가 포기한 그 꿈을 다시 살려드리고 싶었어요. 제 방식으로요. 민준도 말을 이어갑니다. 지훈아, 아빠도 미안해. 아빠는 회사만 믿고 살았어. 근데 결국 회사는 날 버렸어. 내가 옳았어? 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가족을 지키려고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전 그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 세대가 하나로 껴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가족이잖아. 계절은 봄. 따스한 햇살이 내리시는 어느 토요일 오후. 리모델링된 철물점의 모습이 보입니다. 간판에는 새로운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철순의 철물점 앤드 갤러리 에쿠 가게. 한쪽 벽면에는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그린 풍경화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 그린 그림들도 있죠. 70대에 다시 붓을 잡은 할아버지의 작품들입니다. 가게 안쪽 작은 무대에서는 지훈의 밴드가 주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공구를 고르다가 음악에 맞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계산대에는 민준이 서 있습니다. 회사를 나온 후 그는 아버지의 가게를 살리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예전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공연이 끝나고 지훈이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다가와 명함을 건넵니다. 우리 회사에서 광고, 음악 작업 맡아주실 수 있나요?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은 후 세 남자는 2층 주거 공간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지훈아, 김치 좀 꺼내와라. 아빠, 된장찌개 간 좀 봐주세요. 철수야, 밥솥 좀 확인해봐. 소소하고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죠. 시사가 끝나갈 무렵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기, 할아버지, 아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지훈을 바라봅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 하나를 보여줍니다. 저희 밴드가 미국 SXSW 페스티벌에 초대받았어요. 민준과 철수의 눈이 커집니다. SXSW는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진짜냐? 네. 3개월 후에 텍사스로 가야 해요. 그런데 지훈이 머뭇거립니다.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항공료, 숙박비, 장비 운송비까지. 한 사람당 최소 500만 원은 필요할 것 같아요.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 써라. 봉투를 열어본 지훈과 민준. 그 안에는 은행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야. 내가 쓰는 게 맞겠다.
내 꿈을 위해서.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민준이도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냅니다. 아빠도 퇴직금 아직 안 썼어. 우리 다 같이 가자. 가족 여행 겸해서. 할아버지도 간다. 이 나이에 미국이라니. 생각만 해도 신나는구나.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습니다. 무대 위에 지훈. 밴드 에코는 SXSW 무대에 서 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객석 한쪽에는 민준과 철수가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에 작은 캠코더를 들고 손자를 찍고 있고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칩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영어로 말합니다. This song is for my family. My grandfather, my father. They taught me that dreams are worth fighting for.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세대 차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50년 전의 언어로, 아버지는 20년 전의 방식으로, 손자는 지금의 꿈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메운 건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상처를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이 가족은 싸웠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오늘 이 무대 위에서 세 세대의 꿈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할아버지의 포기했던 예술, 아버지의 희생으로 지킨 가족, 손자의 절대 포기하지 않은 음악.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세계의 꿈이 드디어 하나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백스테이지. 지훈이 가족에게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아빠 봤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민준이 아들을 안으며 말합니다. 봤어, 봤어. 정말 멋있었어. 그때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그는 명함을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너뮤직 A&R 담당 마크 조스입니다. 혹시 저희와 계약 얘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워너뮤직. 세계 3대 메이저 음반사 중 하나입니다. 지훈이 멍하니 명함을 받아듭니다. 저희가 정말요? 네. 당신들의 음악에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죠. 우리는 그런 아티스트를 찾고 있습니다. 지훈은 뒤를 돌아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아버지도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지훈이 마크에게 손을 내밉니다. 좋습니다. 얘기 나눠보죠. 텍사스의 어느 한 식당. 세 남자가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잔을 부리칩니다. 우리 지훈이 세계적인 스타 되는 거냐? 할아버지가 웃으며 묻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전 그냥 음악하는 김지훈으로 살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요. 민준이 소주잔을 듭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건배, 건배. 세 개의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고 따뜻한 조명 아래 웃고 있는 세 남자의 모습이 화면 가득 담깁니다. 1년 후 밴드 에코는 빌보드 인디 차트 10위에 올랐습니다. 김철수는 서울에서 첫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주는 철순의 철물점을 5개 지점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여전히 매주 일요일 저녁 함께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모든 세대에게 바칩니다. 꿈을 포기한 적 있는 할아버지들에게, 희생하며 살아온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꿈을 좇는 모든 청년들에게.